내달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도입됩니다. 오는 16일 첫 뉴욕시장 후보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겠다며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뉴욕시 전역의 영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가 예정보다 4개월 빠른 다음 달 시행 공지되면서 자격을 잃는 수혜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기존 근로요건 면제를 11월 2일 종료한다며 이를 통해 각 주정부들은 스냅 삭감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감세법 서명 당시 기존 근로요건 면제 종료일은 2026년 2월로 예정됐었는데 USDA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근로요건 면제가 종료되면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참전용사와 노숙자, 14세 이상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주민,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년 등도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80시간의 근로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기수 등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요건 면제 대상은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입니다. 뉴욕시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180만 명으로 이 중 약 24만 명이 새 근로요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6일 첫 뉴욕시장 후보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다가오는 본선거에 앞서 민주당 조란 맘다니,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등 새 후보들의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부터 NBC 뉴욕에서 생중계됩니다. 두 번째 후보 토론회는 오는 22일 뉴욕원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33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버스 요금 무료화, 무상보육, 임대료 동결 등 진보적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는 서민주택 개발, 어포더블 헬스케어, 3세 아동들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71세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비영리 비무장 범죄 예방 단체인 가디언 엔젤스를 설립했으며 지난 2021년 실시되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시 에릭 아담스 민주당 후보의 40%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뉴욕시장 선거를 중도 포기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표가 대부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에게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지만 조란 맘다니 후보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는 4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지켰습니다. 무소속의 쿠오모 전 주지사는 33%의 지지율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겠다며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13일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참석한 공식 행사는 조란 맘다니 후보 선거 유세 집회였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서 열린 집회 연단에 오른 제임스 총장은 누구도 두렵지 않다며 워싱턴 DC의 공격적인 정책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진실을 침묵시키고 반대 의견을 처벌하려는 강력한 목소리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의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도 이날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보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뉴욕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임스 총장과 맘다니 후보는 연약한 뉴요커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연합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뉴욕시 전역의 영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소속 윌리엄 콜튼 주하원 의원은 자신이 지난 1월 주하원에 발의한 일명 뉴욕시 G&T 프로그램 정원 확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며 5개 자치구의 모든 학군에 영재반 좌석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콜튼 의원은 모든 학생에게 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학업 수준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븐 찬 연방 상원 의원도 별도 법안을 발의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콜튼 의원의 법안은 시험이 아닌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형식적인 시험은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거 드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영재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했으나 현 아담스 시장이 이를 철회하고 선발 방식을 교사 추천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은 빠른 학습 속도를 가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들은 이를 명문 고등학교 진학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 장벽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영재반의 70%가 백인 또는 아시아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흑인과 라티노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 내 인종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영재 프로그램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유치원 단계의 영재 선발을 폐지하고 입학 시점을 3학년으로 늦추자는 입장인 반면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와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영재 프로그램 확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주요 쟁점인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보험료가 2배 넘게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팬데믹 시기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연말로 종료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오바마 케어 보험료는 평균 114%, 즉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약 2천만 명의 가입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 예산국도 정부 보조 종료 시 내년부터 약 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2035년까지 누적 3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100만 명 수준이었지만 정부 보조 확대 이후 현재는 2400만 명으로 급증한 상태로 이 중 약 2000만 명이 보조 종료 시 보험료 폭등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위해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공화당은 우선 셧다운부터 해결하고 연장 여부를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수혜자 중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 지역 유권자라는 점에서 공화당 측도 일정 수준의 보조 연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브루커피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 4개월을 맞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는 입주 초기 막대한 선불 비용에 시달리던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에 따르면 시행 이후 이달 7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과 문의는 1,100건을 넘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은 부당하게 브로커피를 청구받았다고 신고했고 광고에 수수료가 명시돼 있거나 숨겨진 비용이 부과된 사례도 다수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뉴욕시는 지금까지 2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 중 3건의 위반 사례를 집주인 중개인 부동산 관리업자와의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실제 제재가 거의 없는 점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세입자 단체와 일부 중개인들은 아직 조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업계가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조례 시행 한 달 후 뉴욕시 평균 렌트는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브로커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며 렌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요원 4명 중 1명꼴인 약 3,000명이 이민 단속에 투입되면서 사이버 범죄나 테러 등 본래 수사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BI는 전국 56개 지부 중 일부에서 요원의 30에서 40%를 이민 단속에 배치했고 전체 인력의 25%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및 범죄 퇴치 작전을 전개 중인 포틀랜드, 시카고, 멤피스 등지에는 수백 명이 투입된 상태이며 업무 시간 기준으로는 FBI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이민 단속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정보는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요청해 확보한 자료로 드러났으며 요원들은 마약과 사이버 범죄, 테러, 방첩 등 핵심 부서에서 차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나 마약, 테러 등 고유 업무에서 범죄 수사력 저하와 정복 포착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 현직 FBI 간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파텔 FBI 국장은 불법 체류자 체포와 범죄 퇴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고 방첩과 마약 수사 성과는 오히려 늘었다며 수사 차질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가 13일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에서 평화 합의문 서명식과 함께 열렸습니다. 가자 평화 정상회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를 국제적으로 제도화하고 향후 평화 로드맵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4개 중재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요르단 등 총 3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불참했지만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전제로 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카타르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개막 연설에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다고 밝혔고 공동의장을 맡은 LCC 이집트 대통령은 트럼프의 중재 없이는 평화도 없었다며 그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정상들은 국제감시기구 설치, 가자 재건기금 조성, 민간인 보호 강화, 가자 행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으며 4개 중재국이 공동으로 샤르멜 셰이크 평화 선언문에도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지만 가자 평화 구상의 실현을 위해 중재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중동 평화 시도로 평가받는 반면 일부에서는 전쟁의 책임과 법적 문제 해결 없이 선언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수입 가공 목재의 10%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수입 목재의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이 올라갑니다.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까지 관세가 오릅니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의 경우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세율도 15%를 넘지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해당 조치가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관세와 관련해 미국의 목재를 대량 수출하는 캐나다와 대미 수출에서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은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52달러를 돌파하며 4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 수요 급증과 공급난,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며 은은 올해 가장 수익률 높은 자산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50.13달러로 마감해 하루 만에 6.8% 상승했고 장중에는 53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은 가격은 올해에만 73% 이상 오르며 금과 나스닥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태양광, 전자제품, 전기차 등 은의 산업용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재활용과 신규 광산 생산은 정체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과 비슷하게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기업들은 은 비축에 나서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은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5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말 목표가를 6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단기 과열로 인한 조정 가능성과 함께 은의 제도적 기반 부족을 지적하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을학기 여성 성인 대상 컴퓨터 교육 과정에서 추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16일부터는 기초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린스턴대가 오는 2027년 가을학기 입학 지원자부터는 SAT와 ACT 등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팟캐스트 WTF에 출연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DEI 관련 정책들을 변경한 로펌과 대학, 기업 등을 향해서 그들의 신념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 부문들에 있어서 10년간 총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정보 웹사이트 고뱅킹 레이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에서 독신자가 여유로운 삶을 누리려면 연간 18만 4,420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도출됐습니다. 연구에 산출된 59개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이 요구되는 곳은 26만 4,946달러가 필요한 캘리포니아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9일 부동산 분석업체 애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지난 3분기 압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총 10만 1,513채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팀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11번째 무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방부가 미승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자 국방부 기자단은 정부가 대중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7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18일 맨해튼 뉴욕 한인 회관과 퀸즈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부동산, 이민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들이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문화포럼이 서울 한강아트 페스타 2025 미국 특별전을 10월 17일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뉴저지 만화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외 작가 20여 명이 회화, 디자인, 텍스타일 등 폭넓은 주제와 매체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